우리 국민의 소원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것은 아마도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남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평화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질문 제기한 것은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차이도 모르면서 평화 통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권력이 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의 근원부터 다른데 이것도 모르고 평화통일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낭만적인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 독재국가에서는 노동당이 권력을 잡고 그 밑에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허수아비 언론들이 모든 것들을 전달합니다. 거기에 따라 국회, 그 다음에 정부, 사법기관이 돌아갑니다. 그 밑에 국민이 복종하는 구조죠. 그러나 민주국가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국민이 상권을 세우고 그 상권에 따라 언론이 그리고 나가서 그런 여론 속에서 군대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정당이 거기에 복종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 구조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인 북한은 노동당 군대가 모든 걸 쥐는 거고 민주국가인 남한은 국민과 삼권이 다 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권력이 이제 행사되는 구조를 가져요. 군사 독재 시절을 겪었던 한국도 그랬습니다. 군부가 권력을 갖고 거기에 민주공화당이라는 의용 정당이 따라갔고 언론이 수발로로 됐고 삼권이 복종했고 그 밑에 국민이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독재나 군사독재의 차이는 공산독재는 공산당이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고 군사독재는 군부가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지배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지난 70년 동안 기회만 있으면 민주화 세력은 남북 평화통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권력의 구조가 다른데 평화통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결국은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 안에 공산당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사고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공산당에 있고 그리고 군대가 장악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삼권이나 국민은 거기에 노예 노릇하듯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남한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거기에 삼권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어떻게 평화통일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좌우가 대화해서 평화통일이라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일도 서독이 와해된 동독을 흡수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된 민주국가인 서독이 결국은 붕괴된 동독을 흡수했습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공산화된 베트콩이 결국은 군사독재하다가 망한 베트남을 무력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좌우와 대립한 분단국가 가운데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고 통일한 나라가 없습니다. 잠깐 통일했던 나라가 남예련과 북예멘이었습니다. 그래 통일했는데 다시 나눠져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공산국가와 민주국가는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남예련과 북예멘이 통일을 했는데 또 내전으로 또 싸우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북한과 남한의 권력 구조가 비슷해져야만 평화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통일을 말하든지 무력통일을 말하는데 이것은 남북한에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남북한이 흡수통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북한의 정권이 붕괴돼야 되죠. 그 다음에 북한 정부가 남한에 항복을 해야만 흡수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흡수통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되면 또 다른 군부 정권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한 적화통일도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은 지난 57년간 군사독재와 그 후계자들의 저질렀던 모든 독재의 잔재들을 이제는 철폐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박근혜와 최순실 사태로 결국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명실상부한 민주국가가 된 이 남한을 북한이 적화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이 평화통일한다는 것, 특별히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공산당에 있고 그 공산당 휘하에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평화통일의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민주화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래서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삼권이 분화된 이 한국이 어떻게 적화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듣기 좋은 평화통일이라는 전략은 재검토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북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려면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는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북한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5년 전에 자신이 대통령 되면 취임식에 북한 대사 데려오겠다고 그러게 합니다. 또 이번에도 대통령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공산 독재 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저는 북한과 대화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화한다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대화에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화에서 김정은의 공산 독재 세력이 그 휘하에 있는 군대를 장악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로 나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민주화된 이 남한의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이 어떤 권력 구조를 가진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의 정부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모든 언론을 개방해서 북한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